안녕하세요. 국가신약개발사업단 R&D 본부장 김순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우수 신약개발 지원 사업의 RFP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날 저희가 RFP 공고가 나갔습니다. 아마 공고 보시고 그동안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와 같이 설명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설명 들으시고 이따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신약개발 사업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약개발 사업이고요. 국가신약개발 사업과 특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게 운영이 됩니다. 국가신약개발 사업에는 아마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국가신약개발 사업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건데요.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그동안 진행했던 국가신약개발 사업입니다. 범부처로 운영되고 있는 신약기반 확충연구,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신약 임상개발, 그리고 신약 R&D 사업화 지원 이렇게 4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신약 기반 확충 연구,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신약 임상개발 RFP도 12월 26일 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네, 글로벌 지출 및 파트너링 촉진 사업은 복지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선도에서 임상 이상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 신약 개발 부분이 많이 성장이 됐습니다. 역량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 과제들도 개발하시기 위한 파이프라인들도 많이 발전을 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 이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술 이전을 넘어서 신약 개발이 완주해서 승인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약 개발 경험 및 글로벌 신약 시장 판매망 이 확보된 해외 제약기업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즉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 창출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글로벌 공동 임상 개발입니다. 글로벌 공동 임상 1상, 2상 진행하는 임상 과제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공동 임상 개발을 위한 R&D 이네블링 스터디입니다. 임상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선도에서 비임상 과제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글로벌 공동 개발이지만 글로벌 공동 개발 계약서상에 국내 개발 기관의 부담분만을 지원을 합니다. 해외 기관과 국내 기관이 어떤 역할과 부담분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국내 기관의 부담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선도에서 비임상 단계의 경우에는 신약 개발 과제의 특성상 공동 연구 개발 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많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선도에서 비임상의 경우에는 이 글로벌 공동 임상 개발 계약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 과제는 글로벌 공동 임상 개발을 통한 블록버스터를 창출하고자 하는 게 목표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에서 비임상 단계의 경우에는 R&D 이네블링 스터디를 하지만 해외 기관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우대를 합니다. 계약이 없는 경우라도 과제를 진행하면서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기관과 연계나 또 진행을 하기 위한 투자사 연결 그리고 이를 위한 과제 홍보나 파트너링 지원들의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제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파트너링을 해서 임상 진입할 때는 공동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임상 과제의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의 공동 임상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글로벌 제약사가 파트너링이 되어 있는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 사업단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비 지원과 또 추가적인 과제 홍보나 파트너링에 대한 지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가신약개발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신약개발 사업과 저희가 진행하는 체계는 모두 다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과제가 선정평가를 통해서 과제 선정을 하고요. 과제가 끝나면 최종평가를 진행합니다. 중간에 중간점검이나 특별평가, 마일스톤 평가를 통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과제가 좀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선정평가에서 선정하고 과제 끝날 때 최종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평가는 이미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타 사업과 동일하게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칩니다. 서면평가, 발표평가에서 저희가 선정하기 위한 목표 과제수의 1.5배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사평가와 다만 이 1.5배수에 대해서 실사평가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검토해서 세세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 적격성 및 규모 심사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앞에 평가 의견과 실사평가에서 확인된 내용, 그리고 시장 동향 등을 고려를 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과제를 결정합니다. 전체 선정된 과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쳐서 과제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검토해서 선정을 결정합니다. 이 과제의 선정 일정은 26일 날 공고가 나갔고요. 1월 26일이 마감일입니다. 마감일까지 기관 인증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끔은 놓치시는 분들 계신데요. 기관 인증까지 완료되는 시간이 1월 26일입니다. 그리고 2월, 3월 달에 거쳐서 저희가 서면 발표 실사평가를 진행이 되겠고요. 4월 달에 투자심의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4월 말 정도에 선정 공고가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공고가 나가면 저희 협의 및 협약을 거쳐서 과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최대한 연구개발 진행이 소급해서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4월 말에 선정 공고가 나간다는 전제하에 4월 1일 날로 연구 개시가 가능하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더 그 RFP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연구비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드렸습니다. 선도에는 5억 원, 연 5억 원입니다. 연 5억 원 이내, 후보는 연 20억 원 이내, 비임상은 25억 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임상은 76억 원 내외로 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앞에 그 내역 1에서 내역 3까지의 다 그 RFP 대비 연구비 단가는 좀 높은 편입니다. 지원 기간은 24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4월 1일 날 연구 개시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1차년도는 9개월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기업만 가능합니다. 과제는 ADC, TPD, 몰리큘러 글루, 셀 앤 진 세라피, 노블 타겟이나 뉴 모델리티 과제에 한정해서 지원합니다. 즉 베스트 인 클래스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기간은 2년 이내의 기준인데요. 2년을 넘어가지 않게 연구 계획을 정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신속 개발이 가능하면 빨리 끝나는 과제를 우선 지원합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동개발이라고 해서 병용 임상은 제외합니다. 이 병용 임상을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키트루다와 가지고 계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와 병용 임상을 한다. 키트루다 MSD에서 키트루다만 받아서 그냥 연구 결과만 도출한다. 이런 임상은 이 RFP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FP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용어인 노블 타겟, 뉴 모델리티의 용어는 가장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적응증에서 FDA나 EMA에서 승인되지 아니한 그 해당 약물의 타겟이나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모델리티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공동개발 파트너가 필수 요건이거나 아니 선도 비임상의 경우에는 우대 요건이 있습니다. 이때 공동개발 파트너는 선도 비임상 과제의 경우에는 파트너가 있으면 우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파트너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MOU 또는 계약서를 접수할 때 증빙 자료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공동개발 파트너 연결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사업개발 액티비티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단의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 연결을 위한 사업개발 활동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RFP에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서에도 협약으로도 명시될 겁니다. 그리고 임상과제의 경우에는 접수 시점에 파트너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필수 제출해야 되고 아직 계약까지 완료되지 않고 MOU 등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경우에 협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접수는 해당 내용을 증빙 자료로 해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해서 협약 이전에는 공동개발 계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주 과제가 우수해서 이 부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협약일이 이 계약 시점에 맞춰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무나 해외에 있는 누군가를 끌어와서 같이 한다라는 과제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과제는 기본적으로 신약개발 과제입니다.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 공동협력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도 비임상 단계의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이거나 파트너는 글로벌 제약사이거나 이 글로벌 제약사의 기준은 22년 기준 세계 52 이내의 기업으로 정하겠습니다. 이거 구글 찾으면 다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시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나스닥 등 주요국가라고 하면 미국, 유럽, 영국, 홍콩, 일본 증권시장에 상장된 바이오텍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영국의 비영리 기관도 이 파트너로 가능합니다. NIH나 CRUK 등의 전체적 신약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을 의미합니다. 임상과제는 실제 글로벌 공동 임상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선도 비임상 단계는 조금 더 완화된 부분이 2단계에서 글로벌 공동 임상은 직접 못하더라도 개발을 해서 그 다음 단계 임상 단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관에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완화된 기준이고요. 임상 과제의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거나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텍 기업 그리고 글로벌 임상시험이 가능한 미국, 유럽, 영국의 비영리 기관입니다. 앞에 단 대학은 제외 이랬는데 대학에 있는 교수님 한 분과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겠다 이 부분은 파트너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에 선도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은 선도 비임상 단계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파트너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CRO나 CMO 등의 용역기관이 제외됩니다. 즉 뭐냐면 임상을 하면서 그 해당 어떤 대학병원이 임상시험 수행기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용역기관으로 봅니다. 해당 대학병원이 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그다음 단계 개발을 주도한다라기보다는 이건 CRO의 입장에서 임상 수행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RO, CMO 등 용역기관은 공동개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가 국내 지원기업과 자회사 등의 관계인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 불가합니다. 지원 기간은 총 지원 기간 24개월입니다. 24개월 내에서 최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구기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2년 이내의 기준에서 필요한 연구기간으로 산정하는데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총 지원 기간과 총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과 연구개발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아이리스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아이리스 상에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이리스에서 허용되는 맥시멈을 하시고 연구개발 계획서에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입력할 때 연구기간은 연차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올해는 1년 차고 올해 1년 차에서 9개월, 뭐 내년에는 그 2차 년도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6개월짜리라면 7개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다년도 협약이지만 하나의 마일스톤 그리고 한 연구기간 하나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연차 구분하는 부분은 사실 연구 내용이 이렇게 막 달라진다기보다는 연구비를 분할해서 집행을 하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저희가 그 사이에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 현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현재 협약된 연구비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에 결정이 됩니다. 되지만 그동안에 작년과 올해의 그 23년, 24년 그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계속과제도 일부 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넣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 그 확보 상황에 따라 좀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현재 협약된 대로 저희 예산 그 계획은 진행이 될 겁니다. 연구비는 그 최종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내시면 됩니다. 해외 기관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빼시고 국내 기관이 부담하는 부분만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연구비는 정보지원금과 기관 부담금 모두 합한 금액으로 주관기관이 제시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단가를 선도 단계에서는 연간 단가 5억 원 이렇게 들여서 계산하는데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개월 수를 12개월로 나눠서 곱하기 하시면 몇 개월에 얼마 들어간다 정도 나오실 거고요. 근데 사실 이 계산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기간 그리고 그 기간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기준으로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단계는 선도에서 임상 중 해당 개발 단계를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 임상 1상에서 임상 2상까지는 요즘엔 임상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그냥 임상 단계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병용 임상은 제외합니다. 그 과제는 ADC, 그다음에 TPD, 몰리큘러 글루, CGT, 노블 타겟, 뉴 모델리티 신약 개발 과제에만 지원합니다. 신약 개발 과제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개량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 같은 복제의약품은 제외가 됩니다. 또 하나는 재생의료 사업단이나 그다음에 치매 사업단, 감염병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치료제, 그러니까 유전자 세포치료제든 아직 세포치료제든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세포치료제는 인비보 방식만 운영이 됩니다. 사업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엑스비보 같은 경우는 카티 같은 그 항암 면역 세포치료제만 인정이 됩니다. 질환 분야는 모두 다 가능한데 치매 치료제와 감염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되는 부분은 재생의료 사업단과 치매 사업단 그리고 감염병 사업단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연구 계획이나 계획 설정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부분은 연구 내용과 성과 목표는 신약 개발 과제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개발하는 단계에 맞춰서 제시하시면 되고, 다만 글로벌 공동 임상 개발이 가능한 물질을 도출해서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 내용은 저희가 공고문에 이렇게 예시 자료도 드리긴 했지만 사업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해당 개발 단계의 연구 항목과 성과 목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된 가이드라인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비 매칭 비율은 대기업은 50%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은 25% 이상입니다. 다만 임상과제의 경우는 기관 구분 없이 모두 다 50% 이상 매칭하셔야 됩니다. 이 매칭하시는 연구비의 산정 기준은 국내 기관의 부담분이 기준이 됩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 과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기준과 동일합니다. 신약 개발 관점에서 봤을 땐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하지만 글로벌 공동 개발 과제이기 때문에 그 평가 지표를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 지표를 보시면 글로벌 공동 개발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 그냥 단순한 그 글로벌 파트너가 있다라고 해서 우대를 받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해당 파트너의 연구 개발 역량이 우수한가 하는 부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공동개발 수행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공동개발 시 주된 또는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와의 동등한 지재권 확보 가능성인데 이 사업의 목적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승인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도 단계 예시만 드렸는데 그 공고문에 보시면 각 개발 단계별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은 다 비슷비슷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 파트너를 통해서 이 성공 가능성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각각 연구 역할 분담이나 그 수행 파트너의 역량, 이 부분이 그 평가 기준이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고 나가고 나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그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신약 기반 확충령부터 신약 임상 개발까지 13내역과 5내역, 엄밀히 말하면 5내역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같이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동시에 지원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지원하시면 둘 다 탈락이십니다. 그래서 동일 물질, 동일 연구 내용으로 중복 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기청에 이제 팁스 지원, 과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근데 또 중복성 판단의 기준은 됩니다. 동일 연구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셨다면 중복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을 공동 기관의 참여 인력으로 잡을 수 있나요? 했는데 여기 공동기관의 의미가 좀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파트너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 파트너는 이 저희 정부과제 구성상의 연구개발기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외 기관이기 때문에 현물로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국내 기관에 해외 파트너가 있지만 국내 기관에 공동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산정 가능합니다. 비영리 기관 내 대학병원이 대학 내 병원이 포함되는가 하는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순 임상시험 수행으로 아마 파트너십
있다고 하지만 단순 임상 시험을 대행하는 역할일 겁니다. 이 경우는 용역이기 때문에 공동개발 파트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 파트너가 꼭 개발 권리를 공유해야 하는가? 네, 거의 유사한 질문입니다. 여기도 단순 임상 수행기관의 경우에는 용역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비영리 기관, 계약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딱 그 형식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관의 역할과 권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발의 파트너라고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접수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과제계획서에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기관과 선도 단계에서 해외기관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경우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까 그 RFP에 있는 공동개발 파트너의 조건에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개발 단계의 경우에 구체적인 공동개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엔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사실 평가의 주된 기준은 신약개발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보시면 각 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이 있고 다음 계획이 있고 꼭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참고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주된 상업화 권리라고 했는데요. 실시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된다고 하는 의미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관이 뭐 50% 이상을 그러니까 초과되는 권리를 가졌을 때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는데 그 계약의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빙을 제출하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경우는 국내에 대해서는 주된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글로벌 신약개발 과제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주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몇 %가 더 기본 요건입니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종합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과제가 우수하고 권리관계가 좀 적다면 아주 우수하다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그래도 적은 지분이라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분이 작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이 추가 공고나 선정 계획이 있는가 부분인데요. 일단은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올해 6월 달에 국가신약개발 사업의 2차 그 신약기반 확충연구, 생태계 구축연구, 신약 임상개발 3개의 내역 사업에 대해서는 6월 달에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 그 작년에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장기 플랜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가 계획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현재 국가신약개발 사업에서 선행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4월 30일 날 종료 예정인데 4월 1일이 아니라 5월 달에 연구 개시가 가능한가 이 부분인데요. 이게 혁신법상으로는 6개월의 오버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행과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평가 확정 전에 앞에 선행과제의 그 달성도 부분에 대해서 최종평가가 그러니까 완료가 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평가 확정 전에 결정하기 위해서 앞에 단계에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부 일정 조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담당 전문위원이 있을 겁니다. 담당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공백이 없게 지원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간을 24개월이 아닌 16개월로 계획할 경우 16개월로 계획해도 연계산은 10억으로 계획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하지 마시고 실제 필요한 연구비 및 연구 기간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별로 필요한 연구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모달리티도 다르고 실제 질환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해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연구비, 연구 기간으로 제시를 하셔야 가장 설득력이 있는 제안서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 계획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사 때 요청을 드릴 수도 있고 나중에 협의 과정 선정된 이후에 협의 과정에서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평가 및 협의 과정에서 예산은 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삭감 가능성이 있는가요? 했는데 24년도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주 그 예외적인 일들이 있긴 했는데 25년도는 예산 현황에 따라서 지금 25년도 정부 예산이 이제 예산 편성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예산 현황에 따라서 25년도 예산은 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 책임자가 해외 연수 중이시고 내년 7월에 복귀 예정인데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했는데 과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발표 평가도 연구 책임자가 진행하셔야 되고요. 과제 시작일이 4월 1일 예정입니다. 그럼 연구 책임자가 충분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소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A 기관과 기술 지원 협약을 맺었으며 해당 기술을 활용해요. 과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A 기관을 위탁으로 설정해야 될까요? 공동으로 설정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 기관이 국내 기관이냐 해외 기관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기관이면 연구개발 기관 외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개발계획서상 명시해서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인 경우에 신약과제에 대한 권리를 주관기관이 다 가지고 있고 여기는 용역으로 처리한다고 하시면 그냥 용역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이냐 용역이냐 둘 다 가능하신 기관이라고 하면 관리의 편의상 가능하면 용역이 편하십니다. 주관기관이 그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용역이 좀 편하실 거고요. 이 A 기관이 국내 기관이어서 어떤 공동개발 그 권리를 나눠서 가지고 하셔야 된다면 공동개발 기관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공동개발 기관은 세부 과제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관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제 중에 퇴직하고 명예교수가 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 확약서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주관기관에서 지원하는 과제 수에 제한이 있나요? 근데 국가신약개발사업에서 하나의 기관에 몇 개를 과제를 지원해야 된다는 형식적인 제한 기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과제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있어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물질, 동일 연구 내용으로 지원하는 건 중복 지원이어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 다르면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국제 공동 과제에도 지원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앞에 임상개발 기존의 RFP 임상개발 과제에도 따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 과제로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따로따로 지원할 수, 두 개 과제를 동시에 지원하셔도 다른 과제라면 지원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복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역량에 대해서 선정평가 때 저희가 투자심의에서 많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두 분이 연구 책임자와 공동 연구자를 바꿔서 두 개 과제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두 개의 과제 지원, 두 개가 과제가 다른 과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 수행 가능한 역량 및 삼책 50 기준도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용 투여 개발에 대한 제안서 접수 가능한가 했는데요. 그
글로벌 공동 임상의 그 병용 임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RFP에 명시적으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복합제 개발을 위한 뭐 병용 투여다. 뭐 아니면 그냥 현재 개발 중인 승인된 의약품 병용 투여다. 이거 신약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감염병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감염병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T렉 세포 추출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했는데요. 이거를 어떤 적응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세포 치료제는 인비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엑스비보인 경우는 카티 같은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만 가능합니다. 엑소좀도 지원 대상입니다. 근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엑소즘의 경우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전도 명확하지 않고 물질에 대한 CMC도 좀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주셔야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그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문은 사업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공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 앞에 작년까지 과제 선정했을 때 선정 뭐 경쟁률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국가 신약개발 사업 들어가시면 여기 선정 과제 분석에 다 나와 있고요. 국가 신약개발 사업에 들어가면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또 질문 주신 분 있으신데요. 타부처 과제로 국내 임상 진입을 위한 IND 제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같은 주제의 과제로 해외 진출을 위한 IND 준비 과제로 제안하려는데 이것이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혹 이전에 지원받은 과제의 결과물 안전성, 독성 시험 자료 등을 번역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아마 동일한 연구 내용을 제안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IND 준비 과제라고 한다고 보면 GLP 톡스 패키지는 그 이전 사업에서 다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이 어떤 연구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정말 다른 실험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의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연구 내용을 다시 하시는 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 실패했더라도 그걸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면역 항암 항체도 지원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뉴 모델리티를 제한 사항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항체이기 때문에 뉴 모델리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타겟인 뉴 타겟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해외 바이오텍과 카NK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안에 선도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호주 임상 혹은 미국 임상을 연말 정도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래보레이션 하는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가 아니긴 한데 이런 정도의 공동 연구는 지원이 가능한지요? 저희가 공고문에 공동연구, 선도 단계의 공동연구 개발 파트너를 정해놨습니다. 이 해외 바이오텍이 글로벌 제약사는 아니라고 하셨고 일본은 해당되지 않고 그다음에 각각 주요 국가에 상장된 기관이어야 됩니다. 주요 국가에 상장된 기관이라면 예시된 국가에 상장된 기관이라면 가능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실까요?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공고 02로 24년도 제1차 국가신약개발사업과 제02호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우수 신약개발 지원을 모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서로 다른 물질 및 연구 내용으로 동시 접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두 과제 중 한 과제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같은 내용은 안 되십니다. 기업이 아닌 국내 대학 또는 병원에서 지원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그 앞에 국가신약개발사업 타 사업을 이용해 주시고 이 과제는 소규모의 기업 과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은 주관 기관으로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연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CDA를 진행하였고 아직 MOU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그런데 현재 이 개발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실 겁니다. 비임상 이전 단계면 당연히 지원 가능하시고요. 임상 단계의 경우에는 적어도 어떤 계약 단계 CDA를 계약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각 역할 분담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임상은 가능하십니다. 네, 나스닥 상장 기업이 아니거나 글로벌 제약 순위 50위권이 아니면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했거든요. 근데 기업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상 과제의 경우에는 안 되고요. 비임상 과제의 경우에는 좀 더 국가를 나스닥 말고 다른 기관, 다른 나라도 좀 넓혀놨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도 비임상 과제의 경우 기업이 연구 수행 과정 중에 공동개발 파트너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 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KDDF에서 기업과 연결해 주시는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했는데 저희가 목표는 앞에 선도 비임상 단계에서 2년이 안 되는 시간 내에 계약까지 완료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화 연결 파트너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사업 구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사업화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과제를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업단에서 이 파트너링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파트너링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현재 이 국제 공동 사업에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파트너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홍보 자료를 작성을 한다던가 파트너링 미팅에 참여하셔야 된다든가 사업단이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도 비임상 과제의 경우 앞에 질문처럼 공동개발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과제가 우수하다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트너가 있는 경우 우대합니다. 임상 단계 지원 시 공동 연구 협의 중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협의 중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각각의 왜냐하면 협약하기 전에 계약서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어떤 역할 분담이 좀 명시된 논의하고 있는 계약서에 준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MOU 정도까지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일단은 접수할 때는 입증이 가능하고요. 다만 계약이 안 되면 협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할 계약을 전제로 해서 협약을 그러니까 협약하는 걸로 이제 조건부 협약이 선정이 될 겁니다. 공동 연구가 아닌 글로벌사에서 기술 도입을 한 경우에도 우대가 되는지요? 이 부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공동 연구가 아니고 글로벌사에서 기술 도입을 해서 이 아예 국내에 다 가져와서 국내 기관이 단독으로 한다고 하면 앞에 다른 국가신약개발 사업의 RFP를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 기술 도입을 하면서 그 해당 기관과 어떤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어떤 협력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형식적인 거에 보지 마시고 저희가 그 평가 기준이나 앞으로 사업 목적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글로벌 제약사든 글로벌 기관과 파트너링을 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국내 기업이 공동 임상개발에 대한 글로벌 임상개발에 대한 역량을 좀 흡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기관이 승인까지 갈 수 있게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해당 계약이 글로벌사에서 기술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는지를 좀 보시고 거기에 맞다고 하면 그 지금 현재 이 본 사업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가 없는 경우 사업단에서 지원 및 요구하는 사업 개발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과제 홍보하기 위해서 non-confidential information 같은 부분을 보냅니다. 하여튼 관심이 있을 만한 기업에 보냅니다. 이 경우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파트너링 하기 위해서 뭐 홍보 자료 조금 더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파트너링 미팅에 좀 참여가 필요한 경우 미팅에도 참여해 주셔야 되고 CD를 맺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추가 요청 자료도 협조를 하시고 정말 일이 잘 진행이 되면은 뭐 실사 부분도 그러니까 실사도 그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이와 같은 그 상식적인 사업 개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제외 부분에서 항생제 개발은 감염병으로 간주되나요? 하는데 항생제 개발은 감염병입니다. 협약 전 계약이 불발되면 다른 과제가 선정될 가능성을 뺏게 되는 건데 공동 연구 계약서를 제출한 과제를 우선해서 선정하고 남은 TO에 협의 중인 과제를 고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제의 우수성만으로 선정하는 것인지요.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제의 우수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 형식적인 공동 연구가 있다고만 해서 과제가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경쟁력이 있을 만한 과제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남은 이 공동 연구 때문에 그 형식적으로 그 MOU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과제의 기회를 뺏을 만한 그런 과제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항암 과제와 비항암 과제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랬는데 저희가 과제를 선정을 할 때 질환 분야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환 분야 제한하고 있지 않고 글로벌 성공 가능성, 경쟁력이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을 합니다. 평가 기준을 보시면 질환 분야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해당 질환에서의 경쟁력을 판단을 하긴 합니다. 현재 저희 그 사업단 과제의 49%가 그 항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도 한 43%가 항암 과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구 개발 과제가 많기 때문에 사업단 과제 항암 과제가 많은 것이지 항암 과제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올 한 해 안에 2차나 3차 공고 계획이 또 있나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1차에서 만족스러운 과제를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후속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현재 계획은 지금 1차만 할 예정에 있고요. 다른 국가신약개발 사업 RFP 3개의 RFP는 2차가 6월 달에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도 선도물질 단계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십니다. 이 사업의 앞에
그 다른 국가신약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기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는 신속하게 경쟁력 있는 개발을 과제를 할 수 있는 과제라면 국내 기업이라면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글로벌 랭킹이 50위에서 100위권인 기업인데 미국이 아닌 유럽에 상장한 회사라면 임상 과제는 지원이 안 되겠네요. 미국에 너무 편협된 지원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렇게 해석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임상 개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임상을 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유럽 기업의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글로벌 임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제약사는 글로벌 제약사 50위권에 있거나 아니면은 또 나스닥에 대부분 BT 기업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그동안 RFP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이제 자문 의견을 받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글로벌 공동 임상 개발을 통해서 국내 기관은 아직 이렇게 갈 수가 단독으로 승인까지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끌어줄 수 있는 공동개발 파트너를 요구하는 조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도 비임상 과제의 경우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가 없는 경우 사업단에서 파트너 연결을 지원한다라는 그 정확한 의미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단독 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 과제로 선정되면 파트너로 연결해 준다는 것인지, 여기에 선정된 과제는 모두 그 파트너가 없으면 모두 다 파트너 연결을 위해서 사업단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이 파트너링은 과제 홍보하고 저희 개별 파트너링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사업단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별 파트너링이 될 수 있고, 컨퍼런스에서의 파트너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연결시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제1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 지원 과제와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과제 두 가지를 한 기업에서 지원 가능한가요? 동일 물질, 동일 연구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 1차 신약개발 사업 신규 지원 과제와 동일 물질이지만 다른 파이프라인이라면 지원 가능한가요? 이건 이제 이해를 아마 동일 물질인데 적응증이 다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사업단에서 그 과제를 선정을 할 때 아직 확실치 않은 승인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 다른 과제에 선정된 기회를 뺏어가면서 이 두 개의 질환 분야에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 부분 많이 고려하셔서 그 개발 단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적응증에 집중하셔서 빨리 승인을 받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 추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국내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연구 책임자, 공동 연구자를 교수님으로 특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국내 기업이 지원할 수 있지만 학교와의 연계가 있다는 의미인지요? 이렇게 이 부분은 국내 기업이 주관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국내 기업과 해외 파트너만 있는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국내 기업이 국내에 공동 파트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을 언급드린 거는 국내 기업이 용역이나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탁이나 용역을 줄 때 보통은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줄 수도 있습니다, 과제 내용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마 위탁을 주시게 될 거고, 다른 기업이나 CRO의 용역을 주시게 될 때는 이제 그 용역으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했는데 포함됩니다. 현재 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과제도 있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 주도하는 연구자 임상의 경우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요? 연구자 임상은 해당 안 됩니다. 파트너 설정 기준에 맞는 회사의 니즈가 존재하는 선도 단계의 약물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적응증의 희소성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근데 이 적응증이 이제 희귀질환이라고 해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트너링이 잘 될 것 같은 과제,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지금 많이 찾고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ADC, TPD, 그다음에 뭐 CGT 이렇게 뉴 타겟, 뉴 모델리티를 언급을 제안 사항을 걸어둔 겁니다. 가능하면 글로벌 제약사나 글로벌 바이오텍이 원하는 과제를 선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증이 이 희귀질환 과제의 경우에 희귀질환으로 개발하다 나중에 적응증 확장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 해당되는 적응증 때문에 어떤 적응증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주관으로 지원할 때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공동이라는 의미는 해당 기업과 대학이 지분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갈수록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왜냐면 나중에 해외 파트너링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해외 파트너링 진행할 때 국내 지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현재 과제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행하시면서 이 부분은 지분을 좀 단순화하시는 게 해외 파트너링이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타 과제로 국내 임상 진출을 위해 진행한 이력이 있으며 이번 과제로 동일 질환의 다른 물질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요? 그런데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당 다른 물질의 경우에는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가 있는 경우 우대한다고 하셨는데 우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정 시 가점이 있는가요? 했는데 앞에 제가 평가 기준 설명드렸습니다. 평가 기준에 각각 고려사항에 해당 파트너가 있는 경우 좀 더 배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고려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지 파트너가 있으면 몇 점 가점 이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해외 글로벌사에서 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해외 글로벌사는 기술 제공 및 약물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이거는 현재 아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역할 분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 진입할 때 실시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기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공동개발 파트너로 보입니다. 근데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실사나 투자 심의 때 계약 관계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동개발 파트너사가 제시된 글로벌 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 회사의 모회사가 충족하는 경우 글로벌 개발 파트너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파트너의 법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항체가 아닌 다른 형태의 퓨전 안티바디이면 뉴 모달리티 분야로 해당이 될까요? 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뉴 모달리티인지 해당 적응증에서 어떤 그 뉴 모달리티라고 하는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제안서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글로벌 공동 연구 파트너는 반드시 현금을 연구비로 투자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물 투자도 가능합니다. 현물 투자도 가능하고 어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른데 뭐 마일스톤 계약으로 해서 지금은 투자하지 않지만 지금은 어떤 컨설팅만 투자하고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으로 봤을 때 컨설팅만 투자하고 그다음 단계에 진입했을 때 뭐 현금을 투자하거나 현물을 투자한다 이런 계약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 뭐 주신 부분은 제가 인제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추가로 더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고문에 보면 저희가 연락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화 통화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 공고 난 이후로 또 그렇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문의 사항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는 저희 사업단에선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1월 11일 날 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복지부의 국제 공동연구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설명회에 이 현재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RFP에 대한 설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1월 11일 날 2시에 진흥원에서 진행하시는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오프라인으로는 여기 마포에 있는 호텔 나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좀 더 많은 설명이 부처의 설명을 이 필요하시다고 보면은 한다면은 해당 설명에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저희 설명회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